예, 저는 평택시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 무사히 해야 되는데 갑자기 폭설이 내렸습니다. 네, 예, 폭설이 많이 내려서 특히 농가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도 또 김동연 경기지사께서 현장을 방문했고 또 어저께 그제 저도 계속 현장을 다녔거든요. 이번에 피해도 워낙 크지만은 이게 이제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매년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이 이제 암울한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지은 그 시설 채소, 그냥 요새는 비닐하우스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거든요. 그 스마트 농업에 거의 준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기자재가 들어가고 하는데 그게 다 무너져 내렸거든요. 이게 앞으로 계속 반복될 텐데 이걸 어디부터 수습을 해야 될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좀 선포해달라 그렇게 좀 건의를 했었습니다. 평택이 우리나라에서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군사도시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미군 기지가 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오산 공군기지라는 것도 평택에 있는 거거든요. 또 이함대 사령부가 있고 여기에는 우리나라 주요 전력이 거의 다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도시에 6회 공군이 다 있고 이게 안보적으로 중요한 도시이면서도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그냥 군사 도시에 머무는 게 아니라 반도체든 수소든 이런 첨단 산업이 발전하는 도시. 아마 세계적으로는 별로 모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니케이 신문에서 취재해 왔었거든요. 일본에 있는 군사 기지가 있는 도시들, 특히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은 많이 쇠퇴를 했는데 평택은 그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한데 미군 기지 또 군 기지가 어떻게 해서 발전하는지 궁금하다 해서 취재를 왔거든요. 또 엄청나게 큰 규모의 군사 도시면서도 첨단 산업이 발전하는 도시. 또 이것이 한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서 국제 문화가 새롭게 이렇게 형성되는 도시, 그런 모델을 만들고 싶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계속 한 발짝씩 나가서 인식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시장으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평택이라는 도시를 이해하시면 좋은 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새로운 첨단 산업이 발전하고 이 국제 도시로 나가는 걸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평택이라는 도시를 보면 지정학적으로 본다면 이 수도권의 맨 끝에 밑에 있습니다. 충청도의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개발되는 모든 거는 다 서울 중심 가까이 있는 도시들한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분당이니 동탄이 다 수도권에 주어지는 모든 좋은 점은 전부 다 그 서울 주변에 있는 도시들한테 가고 규제는 다 받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평택이라는 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대학교도 올 수 없고 대기업도 올 수 없고 아무것도 올 수 없는 도시예요. 그런 도시에 카이스트 대학교가 오게 되고 하는 거는 이제 미군 이전이 중요한 전환점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카이스트를 꼭 오게 하려고 제가 총장님부터 부총장 여러 번 평택에 모시고 또 제가 대전 캠퍼스도 가서 왜 여기 평택에 이 반도체 학과부터 시작하는 거죠. 와야 되는지, 오면 어떤 점이 좋은지, 또 국가적으로도 좋은지 설명을 부단히 드렸고, 카이스트 대학교에서 이제 받아들여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도시라고 좀 생각하고 싶은데요. 정부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신도시를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 도시가 아니라 여기는 자력에 의해서 성장하는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저희가 이제 평택시가 원래 평택군 하나의 도시였었습니다. 그러다 이게 세 개의 시군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1995년도에 통합이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신도시가 있는 도시들은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평택은 약간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길게 계속 성장한 도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인을 본다면은 국제무역항도 있고 또 여기가 이제 여러 가지 이 산업적으로 그 여건이 항이 있으니까는 좋은 게 있어서 기업들이 꾸준히 조금씩 들어오고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주한미군 이전을 평택으로 오기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정부가 결정한 거니까 이거 수용을 하자. 군사도시로 전락을 하잖아요. 지금도 가뜩이나 그때도 군사 기지가 많았는데 대규모로 더 내려오면 완전히 군사도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민한 것은 이런 도시도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정부가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겁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수도권 규제를 풀어달라고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올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이런 대학교가 올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해서 정부가 수용을 한 겁니다. 규제를 풀고 저희가 그래서 그때 삼성전자를 유치하고 이런 뭐 지금 대학을 유치하고 이런 노력을 엄청나게 해서 저희가 이제 세계적인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이런 대규모 군사 도시도 이 첨단 산업이 발전하고 이것이 하나의 전체 문화가 돼서 새로운 이 국제 문화가 있는 그런 지금 그 모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인구도 계속해서 늘고 있고.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알 수는 없습니다. 미군은 이제 이렇게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미군이 한 2, 3만 명, 그다음에 가족같이 합하면 한 5, 6만 명 될 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합하면 한 10만 명 가까이 평택에 거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저희 이제 국제교류재단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규모의 국제교류재단입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특히 미군들뿐만 아니라 그 다문화 가족으로 한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고 서로 문화를 교류하는 축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고 그 세계 최대 미군 기지라고 하는 기지는 거의 육군 위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봄, 가을에 저희 시하고 같이 축제를 대규모로 같이 합니다. 부대도 개방하고 그리고 가을에는 전 에어쇼라고 오산공군기지라고 하는 거기서 에어쇼도 같이 하고 또 저희가 시장되고 나서 시작한 게 그래서 이제 해군 축제도 저희가 하거든요. 거기 항이 있어서요? 평택항에 이함대 사령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6회 공군이 한 도시에 있는 도시도 없고 그다음에 이거 다 주력 부대거든요. 주력 부대들이 다 와 있는 겁니다. 한 도시에. 근데 이게 저희들이 군함은 딱딱하고 좀 경직되어 있잖아요. 느낌에. 근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축제도 같이 하고 문화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서로 교류하는 거, 스포츠 교류 같은 것도 계속 하고 해서 이것이 하나의 이제 문화로 계속 형성돼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이제 그 우려라든가 또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모든 국민들이 거기 아마 촉각이 세워져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당장 이제 미군이 과연 철수되는 건지 또 방위비를 얼마나 올려달라고 하는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들을 갖고 계시고 또 반도체를 비롯해서 자동차 이런 데 관세가 얼마나 올라갈지 또 미군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평택은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다고 볼 수 있죠. 수소산업도 평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 자동차, 수소 이런 것들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확산되고 또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핵심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 불투명성 또 그다음에 무역 질서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특히 지금 트럼프 정부는 물론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뭐 관세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자유무역주의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 우선주의라는 게 결국 보면은 자유무역 질서 그동안 지탱해온 질서를 이제 인정하지 않고 전 모든 걸 미국 위주로 하겠다 이제 그런 것으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 저희 평택도 그 큰 영향 아래 들어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과학고등학교도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하여간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영재학교도 거기에 이제 유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 처음 시도되는 것들. 예. 그다음에 국제학교는 이미 이제 저희들이 내년쯤에는 이제 선정을 할 겁니다. 이미 절차에 들어가서 지금 16개 학교가 지금 신청을 해왔어요. 국제학교도. 그리고 그 외에 저희들이 이제 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 미래 에너지 고등학교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인재를 양성하는 작업을 저희가 하려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지금 굉장히 인위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고등학교에 더 치중할 계획입니다.
베이라고 하면 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이 이제 아산만을 얘기하는데 지금 아산만이라고 이렇게 부르면 잘 모르세요, 이제는. 이제 평택항을 중심으로 둘러싼 도시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택, 화성, 오산, 그다음에 여기 아산, 천안, 그다음에 당진 이런 도시들이거든요. 평택항을 둘러싼 도시들 8개. 요 8개 도시로 보면 인구 한 330만 정도 되고요. 용인까지 포함하면 거의 뭐 500만 육박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를 좀 보시면은 자동차가 평택항에서 1년에 제일 많이 수출입이 돼서 160만 대가 수출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주변에 다 포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반도체가 여기 다 몰려 있지 않습니까? 평택, 화성, 용인 여기 다 몰려 있고 천안 이쪽에 다 몰려 있습니다. 아산까지 포함해서 여기에는 좀 삼성전자, 반도체 다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동차와 반도체가 다 여기 몰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소 산업이 또 이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나 앞으로 이런 것도 계속 커질 거고요. 그리고 여기 교통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고속 전철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SRT, KTX 다 지나가는데 앞으로 GTX, AC까지 다 내려올 예정이고 또 고속도로 4.8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택항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가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이 서로 잘 협력해서 대한민국을 성장하는 견인찬 노력을 하자. 그렇게 저희 생각입니다. 평택은 이제 지정학적으로 본다면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산업단지가 우리나라 제일 많습니다. 그 주변에 이제 평택항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선박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뭐 현대제철, 저 당진에, 그 다음에 그 화력발전소 이런 것이 평택에서부터 저 태안까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이 전부 다 공업벨트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이 지역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줄인 노력을 해야 되고 정말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 제가 시장되고 나서는 여기 총력을 좀 기울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평택은 그 녹지 비율이 굉장히 낮은 도시입니다. 이 평자가 평평하다는 뜻입니다. 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평택의 녹지 비율은 17%밖에 안 돼요. 전국 평균이 한 65%인데 저희가 한 17%. 그래서 저희가 도시숲을 저희 인위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6년 동안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한 800만 그루 가까이 나무를 심어왔습니다. 평택시가 우리나라에서 그 최초로 최우수 도시숲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몇 년도인가요? 재작년일 거예요. 모범 녹색 도시로 선정이 되고 또 저희가 이제 그 평택항 주변이 이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고 봐서 미세먼지 차단숲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거기다 그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최우수 그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로 선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린웨이 30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앞으로 이걸 계속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들어오는 선박도 관리를 좀 하게 해달라고 해서 이제 해수부에서 평택항을 이제 관리항 그걸 지정을 해가지고 평택항에 들어오는 선박들은 저는 이제 방가시우 3.5라는 거를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거를 전부 다 해서 방가시우 0.5 좀 옛날하고는 좀 훨씬 깨끗한 걸 좀 써야 되고 그리고 그 서부 발전이라고 있었는데 그 발전소도 전에 그 중유를 떼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낙연 총리께 제가 직접 가서 건의해서 그걸 21년도에 그 LNG 발전소로 바꾸고 해서 지금 탄소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평택의 모든 저 기업들에게 수소 발전을 통해서 저희가 전력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든 도시 계획이나 이런 데도 이제 탄소 줄이는데 최우선 과제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탄소 중립에 관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굉장히 강화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여간 모범 도시로 좀 나가보자. 그래서 저희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도시에 계속 확대하는 작업들, 그리고 건물이나 이런 데까지 포함해서 이 녹지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작업들,
뭐 이런 탄소를 대대로 줄이는 작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송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또 강화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느꼈습니다만 앞으로 축사 같은 데서도 이제 이 뜨거워지고 막 추워지잖아요. 거기 가축들이 못 견디거든요. 그럼 앞으로 에너지 더 많이 써야 됩니다. 거기 뭐 냉방 같은 것도 앞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앞으로 모든 축사에도 다 태양광을 다 설치를 하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좀 더 많은 곳에 더 확대를 대대적으로 이제 하는 작업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좀 수립하도록 하고 모든 주차장 공공시설에 태양광을 더 추가로 넣는다든가 이런 걸 다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방안은. 그래서 그 계획을 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 저희가 수소나 녹색 도시는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택시 가장 핵심 사업으로 이걸 추진해 왔으니까요. 나머지 이제 수송 분야나 이런 것들도 계속 앞으로 확대를 해나갈 거고, 가령 수소 모빌리티 특구도 우리나라 최초로 평택시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카캐리어도 우리나라 최초로 평택시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카캐리어는 뭐냐면 이제 항 같은데 그 큰 트럭, 저기 차를 실어 나는 트럭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수소 트럭이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평택에서 그게 큰 그 카캐리어 하나가 네. 그 탄소를 줄이는 게 연간 소나무 3,500그루에서 탄소를 줄이는 것 같은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와. 그때 이제 평택시는 세 개의 군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평택시에 제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한번 지자체에 참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시작한 게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그냥 무슨 남들처럼 뭐 국가 자기 무슨 이렇게 운명을 타고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내가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그런 무슨 확고한 신념에서 출발한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에 참여해서 내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이제 시작한 게 그렇게 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건 뭐 단 한 가지죠. 내가 정치인으로서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느냐, 또 앞으로 왜 하려고 하느냐, 그거죠. 왜 하려고 하느냐. 그게 제일 왜 하려고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죠. 지금 평택시는 이제 중요한 전환점에 있습니다. 보통 평범한 도시에서 이제 대도시로 진입을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안보도 책임지면서도 이제 첨단 산업이 굉장히 커가는 그런 중요한 전환점에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또 시장으로서 그때 역할을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이런 도시 전환에 제가 그 장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자부심도 갖고 있으면서도 계속 내가 한 사람이 하는 게 좋은지, 또 아니면 또 새로운 사람들이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야 되고, 또 무슨 이 변화의 시대에 내가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치라는 큰 틀의 개념을 행정을 통해서 하는 거고, 이제 국회는 여러 가지 입법 활동을 통해서 하는데 저 개념은 같다고 봐요. 생각도 똑같고 방식만 약간 다를 뿐이지. 근데 결국 가장 핵심 요체는 내가 정치를 왜 하느냐, 그리고 무엇 때문에 하느냐는 것은 확실히 항상 의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후배들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정치하려고 하는 후배들한테는 내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를 늘 생각해서 답을 얻어내라. 그 답이 확신이 서면 출발해라. 제가 그 얘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평택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또 세계 전체가 요동을 치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혀 앞을 예측할 수도 없고요. 이번에 인텔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인텔이 망하리란 누구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인텔이 저렇게 되는 것을 보고 또 이 큰 기업들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막 이렇게 무너져 간다. 또 그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세계에서 가장 선망하고 또 독일의 자랑했던 자동차 산업도 지금 휘청거리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이런 중요한 시점에 대한민국 과연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고, 특히 정치를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 평택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중요한 큰 파고가 덮칠 때
우리들은 어떤 생각과 어떻게 해서 이걸 극복할 것인지 우리들도 좀 많이 지혜를 모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제 임기가 2년 남았기 때문에 트럼프 임기가 시작돼서 중요한 시작점에 제가 또 시장을 계속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들과 함께 또 기업들과 함께 잘 힘을 합치고 머리를 맞대서 극복을 하는데 저희 시가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그래도 우리한테 늘 어려움을 극복을 했습니다. 내일도 어렵지만 또 극복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